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부분은 미들마치 12장입니다. 12장은 프레드 빈시와 로저먼드가 말을 타고 스톤코트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초원과 목초지, 오래된 영국 시골 풍경을 지나갑니다. 조지 엘리엇은 이 장의 시작을 아주 아름답게 열어줍니다. 풀은 젖어있고 나무들은 오래된 그림처럼 서 있고 시골의 풍경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그리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은 피터 페더스톤 노인이 사는 스톤코트입니다. 그는 병들고 늙었지만 아직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있고 사람들은 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드에게 이 방문은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페더스톤 노인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그 재산의 일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확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애매한 말, 주변의 추측, 그리고 자기 마음속 바람이 뒤섞여 만들어진 기대입니다. 스톤코트에 도착하자 월 부인과 페더스톤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피터 페더스톤 주변을 맴도는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노인의 건강이나 외로움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유산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월 부인은 페더스톤 노인의 재산 문제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녀는 프레드가 유산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불편해합니다. 왜 빈씨 집안 사람들이 노인의 재산을 기대하느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말은 친척 간의 도리처럼 하지만 그 안에는 질투와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에서 조지 엘리엇이 참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절대 나는 돈이 욕심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정해야 한다. 누가 더 자격이 있느냐. 가족의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밑에는 결국 자기 몫에 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프레드는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 모순이 프레드를 아주 인간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자기 삶을 꾸리기보다는 어딘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유산을 남겨주고 상황이 저절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을 미루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에서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메리가스입니다. 메리는 페더스톤 노인을 돌보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로저먼드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며진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메리는 단단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말도 똑바로 합니다. 프레드는 메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아직 책임 있는 사랑이라기보다 어딘가 철없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그는 메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삶을 제대로 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이 페더스톤의 유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메리에게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러자 메리는 그를 그냥 기분 좋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유산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요. 메리는 프레드에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직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프레드는 성직자가 되는 길을 생각하지만 메리는 그가 정말 그 일을 진심으로 원해서 하려는지 의심합니다. 단지 편한 길이기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메리는 프레드를 미워해서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말을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기를 바라며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메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 로저먼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관심은 점점 리드게이트에게 향합니다. 로저먼드는 리드게이트의 외모, 태도, 지적 분위기에 끌립니다. 그는 미들마치의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세련되고 자신감 있고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로저먼드에게 리드게이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꿈꾸는 더 세련된 삶, 더 높은 세계로 가는 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지 엘리엇은 로저먼드의 마음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리드게이트라는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먼저 봅니다. 이건 역시 인간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얻게 될 삶의 모양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더 품위 있는 삶, 더 인정받는 삶, 더 멋져 보이는 나 자신. 로저먼드의 사랑은 아직 그런 방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12장은 크게 세 줄기로 흘러갑니다. 페더스톤 노인의 유산을 둘러싼 친척들의 불편한 계산, 프레드가 품고 있는 막연한 기대와 메리의 현실적인 충고, 로저먼드가 리드게이트에게 느끼는 세련된 환상, 겉으로는 친척 방문과 대화가 이어지는 조용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아주 촘촘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며 특히 프레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악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이 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그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대신 아직 오지 않은 행운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더스턴 주변의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노인을 사랑해서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노인의 죽음 이유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씁쓸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그 이후에 나눌 몫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 엘리엇은 인간을 비난하려고만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숨기지 않고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자기 욕망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자기에게 유리한 소문을 진실처럼 믿고 싶어 하는지를요. 12장의 첫머리에 나온 초서의 문장도 이 장과 어울립니다. 그는 제빵사가 알지 못하게 몰래 가루를 더 끌어당겼지. 이 말은 남몰래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2장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친척답게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마다 조금씩 자기 몫의 가루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조용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장입니다. 이 장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보다 기대에 기대는 사람, 사랑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사람, 도리라는 말로 욕망을 감추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똑바로 보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인물들 중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시나요? 프레드의 약함이 이해되시나요? 로저먼드의 환상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메리처럼 누군가에게 현실적인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12장을 읽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사람은 정말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며 사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기대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할 현실을 미루게 만드는 핑계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